안녕하세요. 주문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주문특강은 칠판으로 필기를 할 거고, 판서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으로 찍어 가서 다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온라인 분들은 수업이 끝날 때마다 잠깐 커트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그거 잘라서 하시면 됩니다. 주문특강 할 때는 우리 기본 강의에 썼던 주문 노트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서브집이 새로 나옵니다. 서브집 나오기 전까지는 프린트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서브집은 앞쪽에는 두 문자 따갖고 암기할 거 정리해드린 거고, 뒤쪽에는 우리 기본서에 있는 표를 해드린 겁니다.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밑줄 긋기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서에 있는 표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빨리 암기할 수 있게 한눈에 보이는 걸 주목적으로 해서 좋은 번호로 써놨는데, 그것을 여기 주문 노트에는 말로 좀 풀이해 놨습니다. 처음에 접근할 때 편하시게 해드리려고. 그리고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그 문제집 같은 경우는 우리 주문특강 서브집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빨리 나올 수 있게 준비를 또 하겠습니다. 같이 연습하실 수 있게. 먼저 절차 총칙인데, 제가 여기 있는 거 그림 그릴 거예요. 주문 노트 2페이지에 있는 좌측 상단부에 그 그림이 절차 총칙에 있는 내용을 한눈에 보여드리는 내용인데, 거주결정서 받고 나서 거불심 절차 진행하는 라인입니다. 심사관님께서 출원 결과 거저 결정을 하시면 이것을 출원인 또는 대리인한테 송달을 하고요.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저 거저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필요하면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거주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요구되는 서면 제출 플러스 수수료 납부하는 행위인데, 거부심 청구 절차를 밟을 때 요구되는 서면이 심판 청구서, 그리고 관련된 수수료 납부하면 되고요. 심판 청구서에 당사자 기재합니다. 저거를 당사자라고도 하고 본인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제일 처음에 배웠던 내용이 나오네요. 절차를 밟을 때에는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걸 능력이라고 하고, 3조, 4조, 5조 미성년자, 비법인, 제외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을 기재하게 되고요. 대리인에서는 이거 지금 잠깐 리괄이 아니라 저건 뭐야, 개괄하는 거니까 어차피 내용은 다시 좋은 부분에서 할 거여서 난 기억이 안 나는데도 괜찮아요. 편하게 잡아두시면 되는데, 대리인 할 때는 법정 대리인하고 임의 대리인 나눠서 권한을 구분하고 그 권한에 대해서 서면으로 증명하는 라인들을 좀 했었어요. 무조건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고,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증명해야 되는 특별위임장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괄위임 같은 것도 존재했다. 이게 다 대리인 권한 라인들이고, 그 다음에 9조, 10조 등 대리인 쟁점이었어요. 얘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능력, 얘는 그 능력을 보완한 자인데 보완했을 때 얘가 과연 대신할 수 있는지 권한,
다음에 이제 기태 사항을 더 적어서 제출을 하게 되고, 특허청이나 심판원에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방식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본안을 간다 했었습니다. 방식이라는 게 서류가 제출되면 그걸 접수를 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먼저 수리할까 반려할까 보신 다음, 수리했다 하더라도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후발적으로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본안을 들어가게 되죠. 다만 심판 같은 경우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방식이 좀 비효율적으로 됐다 했었죠. 그래서 저쪽에 있는 절차 총칙 방식과 그다음에 소송의 방식이 짬뽕이 됐는데, 일단 절차 총칙 내용을 배우고 있으니까 소송의 방식은 제외를 하고 저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다가 없애버리는 게 취하 포기가 있고요. 그리고 절차를 진행하다가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 권리 이전은 권리자라는 사람과 당사자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존재를 구분해야 쉽게 이해가 되는데, 절차를 진행한 사람을 당사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특허청과 심판원이 진행하는 모든 절차는 특박권 아니면 특허권에 관련된 거라고 그랬었죠.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권리자라고 하고, 당연히 권리자하고 당사자가 일치해야 되는데, 권리자가 이전에 의해서 바뀌었을 때 그때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18, 19조였었죠. 그 이전. 얘가 전부입니다. 절차 총칙에서 했던 거. 다시 또 좀 보자면, 처음에 했던 게 당사자 능력,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자질이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능력을 보완한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는 거 맞는지, 권한,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 서류 작성하는 거, 서류의 작성, 그게 이 당사자에 대해서 주소 또는 고유번호 쓰고, 맨 마지막에 서명 또는 전자서명하는 거, 이게 서류의 작성. 그리고 서류의 제출, 이걸 서류의 제출이 효력 발생 시기라고 했었죠. 서류를 제출해서 접수일자가 기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언제 접수일자가 잡히는지, 서류의 제출 효력 발생 시기. 그리고 그 다음에 송달,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게 내가 받은 날이 되는지, 여기까지가 서류의 작성, 제출, 송달. 본인 능력, 대리인 권한, 서류의 작성, 제출, 송달. 그리고 나서 했던 게 기간. 기간이 첫 번째가 계산, 30일이 언제가 되는지, 그리고 연장 단축,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났어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추후 보완. 그리고 거절결정서 받았는데 갑자기 기간이 멈춰버리는 거, 이게 정지. 중단과 중지가 있었죠. 그게 계산, 연장, 단축, 추후 보완, 정지. 기간과 관련된 쟁점. 이어서 수수료. 이건 무조건 반환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반환 사유 정확하게 외우면 되는데, 내가 이제 주문특강 하면서 다 외우는 거 잡아 드릴 겁니다. 수수료, 반환 사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반려 어떻게 하는지, 무효 어떻게 하는지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반려와 무효. 그 다음에 권리가 이전됐을 때 당연한 건데 저 절차들은 전부 다 권리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권리자가 당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당사자를 새로운 권리자로 바꿔버리는 거, 이걸 절차 속행 명령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절차 속행. 그 다음에 그렇게 당사자가 바뀌었을 때는 기존 당사자가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대로 가져간다. 새로 밟을 필요 없다. 이게 효력 승계. 권리가 이전됐을 때 당사자 바꾸는 거와 효력 승계하는 거. 거기가 여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절차 없애버리는 거. 취하 포기. 이었습니다. 절차 총칙의 전 내용이었었어요. 기본 강의에서 예고를 드렸었지만 기본 강의는 이제 순차적으로 각 주문들을 이해를 시켜드리는 강의였던 거고 주문 특강부터는 그걸 벽돌을 쌓아드릴 건데 어떻게 쌓아드리냐면은 개괄을 저렇게 좀 해드릴 겁니다. 각각의 내용들이 저렇게 연동이 되니까 하나로 보실 수 있는 눈을 기르시라 이런 걸 잡아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가 주문 노트 2페이지의 좌측 상단에 있었던 그림입니다. 순서대로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필기를 하고 나서 절대 지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위해서 필기 한 커트가 끝나면 바로바로 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식 시간이 기본 강의하고 다르게 한 3-40분마다 쉴 수 있어요. 그거는 또 약간 부언을 하자면 기본 강의는 우리 종합반 아침 강의를 하잖아요. 최대한 진도를 빼려고 여러분들을 스파르식으로 제가 강제로 끌고 잡아갔던 거고 그러니까 막 1시간 반, 1시간 40분 됐는데 애들 막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는 거 잡으면서 근데 우리는 단가 수업은 원래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 스타일이 좀 다를 겁니다. 40분마다 쉴 수 있어요. 이거 가겠습니다. 이거 당사 능력. 밑줄긋기 강의에서는 능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구분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주문 특강부터는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거 직설적으로 암기하는 걸 취지로 갈 거기 때문에 밑줄에서 봤던 다양한 내용들을 하나도 빼버릴 거고 암기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3조, 4조, 5조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3조는) 어떤 사람을 문제시 삼냐면 미성년자들. 그리고 4조에서는 비법인 사단을 문제 삼고요. 5조에서는 제외자를 문제를 삼습니다. 취지들도 기본 강의에서 하는 거지 주문 특강부터는 다 빼버릴 겁니다. 그래서 취지가 좀 잘 이해되지 않으면은 제2HJ 그룹에 다시 질문을 남겨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얘는 혼자 절차를 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걸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대리인 중에서도 누가 필요하냐면 여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비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필요하고 제의자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는 임의 대리인을 특허관리인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다만 취지상 제의자 같은 경우는 이거 서류 왔다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 혼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라고 능력을 부정시킨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너가 국내에 있어서 서류 왔다 갔다가 원활하면 괜찮아요.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국내 체류하는 경우는 특허관리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갈게. 이게 이제 주문 특강의 특징인데 네, 그림 2개 그리고 잠깐 이제 끊었다 가야겠네. 그림 그리기 전에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고 법정 대리인이 없으면은 얘 절차 무효사유로 갑니다. 반려사유, 무효사유 주요한 거 몇 개는 외우셔야 되는데 다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 내가 외울 거는 다 정해준다 그랬었지. 여기 무효사유. 여기 외우지 마. 이건 법정은 없으니까. 근데 제 개인적 사견은 무효사유일 것 같은데 넘어가는 거고. 여긴 반려사유.
여기 무효사유에 있으면 보정명령 먼저 하죠. 보정명령에 대응해서 보정이 가능합니다. 사후에 법정대리인 추가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법정대리인 사후에 추가하게 되면 추인 효과를 줘서 추인이 되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전혀 문제 없던 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공부할 필요 없는 거고, 여기는 이런 보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려사유는 절대로 수정이 되지 않아요. 이게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요 그림 하나 그려볼게. 제의자가 특허관리인 없이 절차를 밟았다. 반려 이후 통지합니다. 지정기간 줘요. 이 기간 안에 얘는 보정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얘는 그냥 바로 반려가 되고, 새롭게 특허관리인 선임해갖고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미성년자가 절차를 밟았어요. 그럼 이거는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지정기간 내에 보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추인 효과를 줘버리고 처음부터 문제가 없는 게 돼서 전혀 문제되지 않고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차이점 우리 6월부터 월말 모의고사 시작하는데 계속 문제 내면서 연습시켜 드릴 겁니다. 보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갈게.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끊었다 갈 건데, 여기에요. 우리나라에서 출원을 했습니다. 출원할 때 요구되는 서명이 출원서죠. 여기에 당사자 기재합니다. 출원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외자가 기재되어 있어요. 근데 특허관리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반려 이후 통지 받고 반려될 수밖에 없어요.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이거 말고 PCT 출원했어요. PCT 출원 같은 경우는 파트 1, 2, 3, 4 나눠서 각각의 파트마다 성질이 달랐기 때문에 이게 어떤 파트인지를 구분해서 이해하고 외우셨어야 됐는데, 먼저 파트 1. 여기는 출원인이 제외자건 자식건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서. 그 PCT 출원할 때 그거 기억나세요? 보안사유, 적언발정 표지인. 적언발정 표지인에서 출원인 적격만 만족이 되면 제외자라 할지라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얘 제외자로 넘어가.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파트 1에서는 반려사유가 비슷한 게 보안명령 사유잖아. 보안사유가 없으면 넘어간다고요. 그랬다가 파트 2 거쳐. 그 다음 파트 3 들어와. 내가 지금 해주고 싶은 게 이거 하는 거예요. 파트 3 들어오면은 진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진입할 때에는 제외자가 특허관리인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까지는 국제단계라고 해서 대한민국 특허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PCT를 적용을 하고요. PCT에서는 제외자면 특허관리인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긴 넘어가는 거고, 이런 단어 생생하게 기억나세요? 기준일. 기준일이 국내 단계 진입 완료, 번영문 확정 시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부터 완전 정권적으로 한국 얘기야. 그리고 이걸 국내 단계라 그래. 완전 정권적으로 한국 얘기가 되면 한국 특허법 바로 집어넣는 거야. PCT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근데 한국 특허법에서는 제외자면 특허관리 무조건 있어야 돼. 기준일 전까지는 제외자라 하더라도 특허관리는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즉 진입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준일 지나고 나서 2개월 안에는 특허관리 선임해야 됩니다. 선임 안 하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절차 진행 안 해버려요. 선임 안 하면 죽여버립니다. 이거 취하시켜버리지.
이 차이점. PCT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냐, 한국특허법을 적용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는 점. 한국에서는 제외자가 특허 관리는 없으면 절차 진행하기 싫어한다. 반려 아니면 취하시켜서 없애버린다. 여기까지가 당사자 능력과 관련된 외워야 될 쟁점들이야. 조문 훑고 끊었다가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30분이나 40분 단위로 끊는 대신 쉬는 시간은 잠깐 한 3분에서 4분씩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화장실 가신 분만 오시면 되고 바로 칠판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할 거니까 그리고 칠판 지우기 전에 핸드폰으로 촬영할 시간 드릴 거니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조문 노트 2페이지 3조. 이랑 미성년자 피한정 및 피성년 의견인 이거 그 굵은글씨 해놓은 거 다 지워버려 갖고 이제 외우세요. 쪽지 시험에도 아마 지워져 있을 건데 쪽지 시험으로 참고해서도 좋습니다. 법정 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절차를 밟을 수 없고요. 다만 이건 그냥 단순 민법적 내용이니까 단순하게 외우세요. 특허법에서는 어떤 상황인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상기할 필요 없습니다.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이 독립해서 법률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조.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고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없으면 못합니다. 3페이지 5조 1항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허 관리인에 의해서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여기까지 3조, 4조, 5조였습니다. 거기 3페이지에 각조 3번에도 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냥 개괄을 다 하고 우리 서브집하고 표모음집을 이따가 다시 한번 훑으면서 볼 건데 그 서브집 뒤에 있는 표모음집에도 이거 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갖고 외우면 되는 거예요. 끊었다 가겠습니다.